자, 요번에 에펙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 부분, 이제 인포그래픽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소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일단은 화면 가운데 있는 뉴 컴포지션 요거 눌러주면 되고요. 요거, 뉴 컴포지션 눌러주고, 자, 여기다가 요거 적어주면 돼요. 그냥 컴포지션 네임 요 부분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뭐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그래서 모션이라고 작성을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인포라고 적어도 됩니다. 인포그래픽. 나도 같이 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거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사이즈, 우리가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풀 HD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1920에 1080 요걸로 해서 풀 HD 사이즈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건들지 말고 프레임 레이트 요거 1초에 30프레임. 우리 저기 마야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도 1초에 30프레임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 언리얼에서도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1초 30프레임으로 잡아주고, 듀레이션은 자, 처음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건지, 몇 초로 할 건지. 근데 일단 기본 어느 정도 길이는 일단 최소 한 10초 이상 정도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냐면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여기에 타임 코드로 적혀 있지 않고 프레임 코드로 적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0 5개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프레임 코드로 적어야 되는 사람들은 30이니까 300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10.0이나 이건 타임 코드일 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얘는 이제 프레임일 때 프레임으로 공이 5개 정도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이걸로 적어주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OK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타이틀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아니면은 그런 예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보는 그런 기능들, 그런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자, 먼저 좀 한번 보죠. 여기 사각형으로, 아니, 펜툴로 좀 그릴까요? 펜툴로 요거 하나만 요렇게 찍어서, 포인트를 찍어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위에 펜툴이 있어요. 여기 펜툴, 요 펜툴로 이렇게 점 찍어서, 우리 그냥 펜툴 쓰는 것처럼, 포토샵에서 일러스트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찍어서 요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밑에 레이어가 생기니까 일단 먼저 요거부터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하는 방법이,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필이라는 부분이 있고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옵션은 필하고 스트로크를 클릭을 하면 요거에 각각의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하면 말 그대로 색상만 설정이 가능해요. 색상만. 그래서 뭐 필 부분 우리가 이제 요거 색상을 집어넣어 줄 거니까, 필 여기는 자, 그냥 건드리지 않고도, 여기가 만약에 자, 논으로 잡혀 있을 때, 여기가 논으로 잡혀 있을 때 요거 잡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면 바로 색상이 적용이 돼요. 여기에. 근데 외곽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을 경우, 나는 외곽 라인을 쓰지 않고 면 색상만 쓸 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스트로크라는 글씨를 클릭을 해서 스트로크 옵션 들어가서 여기 논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논을. 그러면 스트로크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아니면 이 방법도 되기는 하지만 여기 스트로크 옆에 요 두께, 얘를 0으로 줘도 표현이 안 돼요. 얘 수치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지만 얘가 0이 되면은 안 보이니까 또 요 방법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션을 줄 건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모션 부분이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일단 중심축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죠. 자, 여기 보면 요거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 중심축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끌어다 넣으면서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은 얘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스냅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끌어다 넣으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스냅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조건 움직일 때, 자, 셀렉션 툴로 반드시 어떤 기능을 또 사용을 하면 또 반드시 마지막에는 셀렉션 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얘가 어떤 상황,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랑 여러 개의 이미지가 겹쳐서 여기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션을 만들려고 해요. 얘가 쭈루룩 들어와서 요 네모가 여기에 형성이 되고, 여기서 요 기준점에서 글씨가 뭐 타이틀 해서 요 글씨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사라지고, 아니면은 얘가 뭐 밑으로 떨어져서 사라지고, 이 네모가 다시 밖으로 빠지면서 요 타이틀 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타이틀 같은 경우는 등장을 시키고 사라지는 것까지 만들어줘야 돼. 사라지는 것까지. 자, 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한 번씩 보죠. 자, 지금 얘가 여기 등장하는 거를 한 15프레임 등장하는 걸로 잡을 겁니다. 15프레임. 그럼 15프레임 뒤에는 여기 얘가 도착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거 있죠. 이거를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시간대를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프레임 몇 프레임이다. 우리 레고 같은 거 걷는 거 애니메이션 할 때도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15프레임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가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단축키 P, 얘는 포지션 단축키예요. 포지션, 우리 저희 단축키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데, 포지션, 얘는 스케일, 얘는 로테이션이에요. 요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P 눌러주면 포지션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가장 필수적인 거, 우리가 뭐 마야에서는 S키를 눌러서 거기다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줬는데, 얘는 한번 그 애니메이션을 주겠다라고 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시 활성화를 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거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요거 키프레임 그러니까 톡을 활성화시켜주고, 요 스탑워치처럼 생긴 거 톡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러면 여기에 자, 마름모가 하나 생깁니다. 마름모가. 요 기능은 뭐냐면 이 포지션의 X축과 Y축 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0프레임으로 다시 가서 0프레임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얘를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는 수평으로 갈 거니까 Shift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요 화면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갑니다. 미드 클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휠로 움직이면,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은 자,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화면이 확대가 되고 화면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이제 줌이라고 보면 되겠죠. 줌인 아웃.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되고, 나는 여기 화면 꽉 차게 좀 진행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 여기 자, 컴포지션 뷰에서 여기 왼쪽 아래 보면은 50% 잡혀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핏이라고 있어요. 핏. 요거 눌러서 보면은 핏이라고 있는데 그거 눌러주면 화면 꽉 차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얘 인디케이터 움직이면 이제는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션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자, 얘 움직임을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얘가 뭐 움직임을 주고 뭐 기능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얘를 플레이를 시키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속도 변화 스페이스바를 또 누르면 멈추고 근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정 속도로 얘가 들어와요. 그죠? 자, 어떻게 넣어줄 거냐? 얘가 빠르게 튕겨서 완전 점점 느리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가 속도가 빠르고 여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버리면 자, 우리 이제 요거 이제 마이할 때는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요런 그래프를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빠르게 되고 여기가 느리게 돼요. 요게 그래서 요런 그래프로 움직임을 좀 줄 겁니다. 요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프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 눌러주고 요거 자, 얘 그래프 모양을 좀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아마 요렇게 빨간색, 초록색 라인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흰색으로 요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 속성 저랑 똑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눈 모양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거 요 메뉴 그래프 속성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프 타입을 메뉴창처럼 생긴 거 얘를 스피드 그래프로 갑니다. 스피드 그래프 스피드 그래프인데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일정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정 속도.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일정 속도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엔 빠르다가 점점 속도가 처음엔 빠르게 속도가 줄다가 점점 느리게 속도가 줄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대실 필요는 없고 자,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요 점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뜨는데 요 이제 키 프레임 벨로시티라는 창이에요. 자, 요거 뭐냐? 여기 얘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왼쪽에 있는 키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웃고잉이라는 부분을 보는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키 프레임이 이거인 경우에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고 얘는 들어오는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커밍을 봐주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따가 자, 한번 보죠. 여기 아웃고잉 얘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인플루언스가 0.01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냥 0을 입력을 해도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해도 얘는 최소값이 0.01이에요. 요거 자, 오케이 눌러주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자, 아까 전에 걔는 아웃고잉 쪽에 수치가 들어가져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인커밍의 수치가 들어가져 있죠. 그죠? 자, 스피드 얘가 이 시간대는 스피드가 없을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0으로 놔주고 인플루언스는 한 60% 80% 갈까요? 80% 정도 가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80으로 넣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빠르고 여기는 굉장히 느리단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툭 치고 들어와서 점점 느리게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를 얘를 좀 더 늘려줘도 돼요. 뭐 100% 줘도 되고 여러분들 느낌을 주고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식으로 느낌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100% 하니까 너무 안 예뻐서 한 70%만 주겠습니다.
70, 80. 네, 80 정도 줄게요.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누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작업 영역. 요 회색 요 띠가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작업 영역 여기까지만 지정을 해주면 플레이가 여기 갔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요 부분 요 두꺼운 회색 띠에 요 파란색이 있어요. 얘를 끌고 와주면 됩니다. 뭐 단축키 너무 많이 알려주면 또 자꾸 헷갈리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서 플레이 한번 시켜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프레임으로 요거 15프레임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조금 더 길게 넣어주고 싶으면은 여기 다시 여기로 가서 요 그래프 에디터를 꺼주고 얘를 1초까지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초까지. 그럼 어차피 우리가 그 스피드 그래프에서 인플루언스를 왼쪽은 0.01, 오른쪽은 한 70에서 80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자 그거는 그대로 수치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에서 보면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도착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걔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막 튀어나온 것 같이 보였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등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요거를 하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겹쳐서 한 3개 정도가 겹쳐서 나오게끔 해줄 거예요.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짜르륵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줄 건데 자 지금 요 얘는 약간 분홍색 색상을 갖고 있고요. 자, 요 쉐임 레이어를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복제 기능이에요. 자, 복제 하나 해주고 컨트롤 D 복제 해주고 자, 옆으로 옮겨줍니다. 살짝 얘를 요 띠를 요 클립을 요거를 잡고 옆으로 좀 옮겨주면 돼요. 옆으로 얘를 이렇게 한 5프레임 뭐 계속 모션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플레이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넣어주면은 얘도 좀 더 가고 얘도 좀 더 가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포트폴리오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좀 밑에다 좀 깔아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 부분이 있는데 요 프로젝트 패널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자, 임포트 창이 하나 열릴 거고요. 임포트 창.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프로젝트 진행했었던 그런 영상들을 하나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갖고 있을 테니까 영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갖고 오고 이 영상 요 소스를 여기 레이어 맨 아래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맨 아래다 내려주면은 자 영상이 이렇게 있고 이 영상 자체는 지금 현재 720이니까
720이니까 자 스케일 S 눌러서 스케일만 좀 키워주세요. 한 120, 130, 140, 150% 넣어주면은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여기.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느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거 하면서 색깔을 좀 집어넣어 놨는데 색깔을 다 요거 흰색으로 다 바꿔버리고 아니면 검은색으로 다 바꿔버리고 자 얘네한테 이제 오퍼시티 차이를 주는 거예요. 오퍼시티 차이. 그래서 자 1번하고 4번까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Shift 키 아니면 컨트롤로 복수 선택을 해가지고 단축키 T 오퍼시티의 단축키는 T예요. 트랜스페어런시 그 약자로 T가 되는 거고 T를 누르면 이렇게 오퍼시티가 뜹니다. 여기에 자 얘네 다 25%로 좀 한번 줘볼게요. 25%. 그러면은 요 네모들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약간의 느낌으로 그 뒤쪽에도 어느 정도 영상은 보여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타이틀로도 쓰기가 충분히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한테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 얘네들 스트로크를 어떻게 갈까요? 회색, 흰색, 화이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약간 두께 좀 줘서 살짝 한 1픽셀 정도 주면은 자 요런 느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타이틀을. 아니면은 얘네들 필 색상을 요거 이제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도 자 필을 좀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좀 잡아주고 살짝 어두운 회색 이렇게 좀 잡아주고 스트로크를 완전 블랙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홀로그램 약간 창 같은 거 홀로그램 그런 이제 네모 창 같은 거 만들어 줄 때 쓰는 방법인데 만약에 색상을 진짜 필을 홀로그램 창 색상으로 해가지고 뭐 약간 푸른색 약간 파란색을 좀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스트로크는 요 파란색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두운 색상으로 그 두께는 조금 더 늘려주면 되겠죠. 요런 느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오퍼시티가 들어가기는 해도 색상 차이가 명도 차이가 확연하게 딱 티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느낌들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어두운 회색에 스트로크는 완전 블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약간 외곽 라인이 좀 보이는 한 2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외곽 라인이 좀 살짝 보이는 이런 모양의 타이틀 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주면 이렇게 뭔가 스르륵 하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 오퍼시티 수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뭐 30, 그다음에 얘는 뭐 40, 35 조금씩 더 높여볼까요? 35, 40 이렇게 그러면은 자 들어올 때 이제 조금 더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아까보다 똑같은 오퍼시티 그 개념보다 조금 더 수치를 조금씩 더 높여줬을 때 각각 한 5%씩 더 높여줬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확실하게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이제 도형이 등장을 했으니까 다음 할 거는 여기 요 사각형 부분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글씨가
뭐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글씨 집어넣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글씨가 여기서부터 하나씩 쭈르륵 떨어져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한 번에 떨어져도 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검은색 여기 칸이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글씨가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 다 형성시켜 준 다음에 여기다가 자, 글씨 하나 쓰겠습니다. 글씨 써주고, 또 이런 거 폰트 같은 거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디자인 감각 같은 것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 이 글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이쁜 글씨 막 이런 거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기 때문에 가독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이거 그거구나 저거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나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큰 걸 집어넣기 때문에 영상보다 이 글씨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근데 약간 보여주는 비율을, 영상을 내가 한 70% 영상 쪽에 힘을 실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타이틀 부분은 한 30% 정도만 힘을 실어줄 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색상을 얘가 지금 아무리 알록달록해도 얘가 심플하게 하나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한테 오퍼시티를 좀 더 준다든가, 뭐 여기서 또 T를 눌러서 오퍼시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색상을 좀 더 다른 걸로 회색으로 좀 더 바꿔준다든가, 여기서 컬러를, 글씨를 쓰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캐릭터 패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나타나면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여기에 폰트 타입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글씨를 불러놓고 뭐 글씨를 약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걸로 바꿔준다든지, 굴림체, 굴림체 너무 안 이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영상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어울려도 되는 거지. 영상이 좀 귀여운데 글씨체가 너무 궁서체라든지 그러면 또 안 어울리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이런 이제 휴먼 매직체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읽기 편한 글씨체들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글씨 선택을 해주고, 이 글씨를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또 지정을 좀 해줄 거예요. 여기 자, 진행하겠습니다. 글씨가 여기 이게 나타나고 얘는 여기 위에 있다가 여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일 거고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여질 건데, 자,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이제 얘를 닫았다가 열어주면은, 요 글씨 레이어를 닫았다가 열어주게 되면은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요거 버튼 눌러주면 속성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 그 속성들 중에 요거 포지션, 요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 1에 렌즈 셀렉터 1에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포지션 수치를, 여기 X축하고 Y축인데, 여기가 X, 여기가 Y축인데, Y축을 마이너스 값으로 올려줍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올려줘서
요 네모 위로 요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 마이너스 97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렌즈 셀렉터를 열어주고 여기 어드밴스드 부분을 열어주면 돼요. 어드밴스드. 자, 여기에 보면은 베이스 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캐릭터라고 하면은 글씨를 하나씩 움직이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C 하나, I 하나, G 하나, I 하나 이렇게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워드라고 하면은 단어별로 주는 거예요. CIGIS, VR, 클래스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주겠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 라인으로 해주게 되면 글씨 전체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글씨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라인으로 갈 거고, 일단 요거 하나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쉐입의 스퀘어가 아니라 램프업, 램프 다운으로 갈까요? 그냥 램프업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어차피 똑같이 맞춰주면 되니까. 자, 램프업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식의 모션을 줄 거냐면은, 모션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스타트하고 엔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오프셋이라는 부분 항목을 건드릴 거예요. 얘가 자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올라가 있다가 한 마이너스 50 정도? 마이너스 50이면은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져 있고, 얘를 토글을 눌러줍니다. 토글. 그리고 자, 뒤로 좀 이동해서 어차피 이거는 시간 타이밍은 위치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옵셋을 100%로 100%? 얘도 한 50%만 가면 되겠네요. 50%. 그러면은 얘가 글씨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스타트하고 엔드,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 잡혀 있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스타트고요. 여기가 엔드예요. 여기가 0%고 여기가 100% 위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글씨 전체를 이 옵셋으로 램프업이라는 기능으로 위에서 밑으로 부드럽게 내려오게 애니메이션을 주겠다라고 해서 옵셋으로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움직임을 준 거예요. 요거는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만들어 봐야 돼. 여러 번.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우리 요거 네모가 다 형성이 되는 타이밍이, 자, 요 타임이 되네요. 여기. 자, 여기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 20프레임 정도 줄 겁니다. 20프레임. 그럼 여기서 20프레임이니까 자, 10, 20. 요 정도 되겠죠? 2초 5프레임. 2초 5프레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키프레임을 2초 5프레임까지 끌어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2초 5프레임. 10초 5프레임에서 2초 5프레임까지, 아니, 1초 15프레임에서 2초 5프레임까지, 그럼 20프레임 되니까 얘가 플레이가 이렇게 가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이 글씨가 네모칸 위에 있을 때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글씨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글씨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마스크를 씌워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사각형 툴. 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해줘야 돼요. 글씨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사각형 툴로, 요 렉탱글 툴로 얘를 어디다가 네모를 채워줄 거냐면, 자, 여기 앞에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네모를 요 글씨가 보이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요 사각형 만들어준 거 튀어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 요 글씨가 위에 있을 때는 안 보이게 돼요. 그죠? 요렇게.
여기 위에는 안 보이다가 얘가 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에서도 요 글씨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요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스피드 그래프로 자, 점점 느리게 도착하는 거를 만들어 줬는데 자, 이번에 얘는 어떤 식으로 잡아주느냐. 여기 보면은 자, 쉐입에 여기 어드밴스드 안에 보면 is high라는 게 있고 is low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겠지.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몇 번 쓰면서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인지. 근데 이지라는 기능은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라는 그 기능을 주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요 is high라든지 is low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수치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전에 요 스피드 그래프에서 봤을 때 뭐 0.01%도 줬었고 그리고 80%도 줬고 뭐 했던 그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지금 플레이가 아직 안 되니까 여기다가 is high는 0%고 is low를 한 is low를 70%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그죠? 빠르게 나와서 천천히 도착하죠. 이제는 등장해줬으니까 이제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사라지게. 자, 지금 위에서 요거를 이제 거꾸로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글씨가 이제 올라가고 얘네 네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빠질 거예요. 자, 그거 해주는 방법. 귀찮으니까 한 방에 씁니다. 자, 볼게요. 원래 수업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거꾸로 하는 거를 진행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얘가 등장하고 보여줬다가 잠깐 여기 머물러 있다가 지금 한 3초로 갈까요? 3초? 3초보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2초 15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2초 15프레임. 2초 15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인디케이터는 여기다 놔주고 자, 여기 레이어를 영상 레이어를 제외하고 얘네만 도형하고 글씨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우클릭 여기 보면은 프리컴포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프리컴포즈. 그러면 얘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 나와요. 얘는 자, 뭐 첫 번째 내 거는 VR 클래스 타이틀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요거 가운데 것만 체크돼 있으면 돼요. 요 가운데 것만 요거 이제 요것만 체크돼 있으면 되니까 요거 하고 OK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요. 하나로 묶이고 자, 여기를 잘라줄 건데 자, 어떻게 잘라주냐면 Alt 대괄호 닫기를 눌러주면 잘립니다. 잘린다라기보다 여기 끝부분을 늘리고 줄이고 해준 거예요.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Alt 대괄호 닫기. 그럼 이렇게 되고 자, 다음 요거를 하나 더 복사해 주면 되겠죠. 컨트롤 D. 자, 얘를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플레이가 거꾸로 되게끔 해줄 거라서 여기 지금 내 것처럼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요거 메뉴 눌러주고 컬럼에서 스트레치 요거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100%라고 뜨는데 얘를 마이너스 100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라기보다는 얘가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자, 얘를 불러오는 방법. 그냥 대괄호 열기. 대괄호 열기 요거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얘가 등장하고 글씨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처음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조금 한 칸 더 뒤로 밀어줘야겠네요. 이런 형식으로.